주차난이 상당히 좀 문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공원을 이용할 때마다 많은 차들이 보면서 도로 옆으로 차들이 많이 돼 있고, 또 2025년 내년에 우리 이제 체육 행사 도체육대회를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체육공원이 많이 이용될 걸로 봐서 주차난이 상당히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걸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주차 공간을 마련을 해 주시면은 이용도가 편리한 대로 마련을 해 주셔야지, 지금 주차장 저쪽 목욕탕 근처에 확보가 많이 되고 평수도 여러 편인데 그쪽에는 거의 차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근처에 이용하는 데마다 도로에 대하더라도 그쪽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된다면은 이용이 편리한 대로 좀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듣는 내용으로는 그 토지가 좀 가격이 싸니까 공간도 넓은 데다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우리 반다비 체육센터랑 우리 체육공원 거리가 먼 데다 해놓으면 값이 싸다 하더라도 이용 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기왕 주차장 확보가 된다면은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데다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누가 생각을 해도 그럴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이제 청춘센터로 바뀌면서 우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군수님 아시는 상인데 우리 노인들이 점점 인구 늘고 지금 가평군에도 27%, 26% 되는데 앞으로 몇 년 넘어 30% 이상으로 노인 인구는 급작이 늘죠. 인구를 하더라도. 그럼 노인 전문 시설이 꼭 도정면에는 필요하게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전문 시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청춘센터가 건립되면서 그 부근에 그 주차공간을 이제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언제쯤 그 주차공간이 될는지, 지금 장날이면은 전부 다 소방도로 도로면에도 쫙 전부 다 오일 장터 장보러 온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이래가지고 엄청 장날은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겠다 해서 제가 노인을 대표하고 또 주민들 여론을 들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면하고 조정면이 같이 건의해서 상면 쪽으로 파크 골프를 부지를 선정해서 해주신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흙만 메워져가 있다 하는데 원래 설계도는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제가 대신 얘기하게 돼서 먼저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었고요. 또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던 의견이었었는데, 아마 그날 우리 주민자치 발표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군수님께서 나가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잘 못 들으셨을 겁니다. 축제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서 전화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 조정면 이 축제 소통 분과 위원장이라면서 이 축제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제안을 먼저 했었던 분야고, 제가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가평군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축제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것을 살펴보면은 저에게 한 5분 이상 시간이 할애해도 괜찮을까요?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적게 해주시죠. 예, 조금만 설명을 좀 드려야 저희 아마 면 사업으로, 또한 면 사업이 아닌 저는 가평군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가평군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라섬 축제가 하나
다른 외부에서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가평군을 뺀 다른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자라섬 축제밖에 아마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섬 축제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가평군에서는 이렇다 할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평군 하면은 굉장히 구경하기 좋은 곳, 우리가 MT를 가기 좋은 곳, 놀러 가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형태의 축제거나 어떠한 형태의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돌아다니는, 국내도 그렇지만 국내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축제라고 하면은 또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많이 돌아다녔을 때, 그리고 세계에서 이름난 축제라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형 참여로 시작해서 조그맣게 시작한 것들이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세계적인 축제로 많이 발전한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저희들도 가평군에서도 이러한 축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라는 것이 요새의 어떤 지향점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자연, 네이처라는 거와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게 모든 산업에 사실은 화두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축제도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다고 친다면은 실제적으로 가평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 즉 재생산성에서 마을 주민과 어떻게 연계가 돼서 군에서 주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을 전체적인 주민이 어떻게 하면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축제로 끌어낼 수 있는가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은 그게 안에 구성할 것들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는 축제가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신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 민간에서 우리들이 준비하고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축제들이 먹고 마시는 축제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 구경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닌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갖다 한번 개발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운악산이라는 지역과 연계가 되고, 또 운악산에 지금 출렁다리도 새로 생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평군의 어떤 일부 문화적인 사적지를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그러한 것들이 퍼포먼스와 연극과 노래와 다른 것들과 조화되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다면, 사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뭐 하나 마을에, 저희 마을도 이번에 울렁산 출렁다리 하면서 간판을 새로 해주겠다, 그리고 지저분한 간판을 다 띄자 이랬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마음이 아프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아마 조정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 주도로 해서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짜볼 겁니다. 저는 이게 2, 3년 정도 후에 굉장히 준비가 된 축제로 시작해서 가평군에서 정말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가평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생각을 갖다 한번 전해드리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한 것은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 아마 보고서 형식으로 한번 저희들이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장님께서 고생하셨네요. 주차장 문제, 이게 주차장 문제를 작년 초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론에서 지금 진행된 사항에 추가로 이제 반다리 체육관에서 이렇게 수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건 맞춰서 한번 검토해서요, 한번 수요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근데 그 작년 초에 이제 조정면에 필요한 주차장이 어디가 좋으냐라고 해갖고 두 군데를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끝나고 나서 이게 가야 되는데 추가로 한 군데를 더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니까 이 범위를 맞춰서 한번 면 부회장님 또 부탁드려서 한번 적극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면 부회장님이 보내셨던 그 청춘센터 건립 부지를 이제 조선면 정주권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가 꼭 그 청춘들 센터는 청춘센터인데 노인들, 중년층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활용할 수 있게. 그렇지만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경로당이 이제 어느 시점 되면은 이제 줄어요.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이 다 자기 차 끌고 다니시면서 움직이시는데 지금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없어지고 노인회관으로 이제 옮겨가요. 그래서 크게 위원회 거점으로 노인회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경로당 체계로 이렇게 노인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가도기를 맞아서 저희가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을요 계획해서 추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군 노인복지관하고 학습관을 먼저 만든다고 시작했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조정면을 먼저 좀 추진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금 일단은 이게 진행되는 거 보고요. 작년 초에 이게 결정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빼고 눕고 하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반다비 체육관 완공되면은 거기 상황을 맞춰서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문제는 그거 맞춰서 경로당에서 복지관 체계로 넘어갈 때 꼭 필요한 이런 노인복지관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미리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청춘센터 이렇게 이제 주차 계획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그 기본 설계가 뭐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토지 지금 계속 협약하고 사고 있는데 한 군데가 아직 안 돼서 그거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걸 빼고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태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현 탁구골프 문제는요 얼추 나왔어요. 진행 그대로 지금 이제 약간 알려져 있는 대로 거기에다가 상현 조정면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시합 있을 때는 같이 쓰는 거예요. 당연히 시합하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가평군 사람들이 다 설 수 있게끔 하면서 그렇게 시합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희영 우리 축제 주민자치회 축제 국가장님 이게 축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이해하기 쉽게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축제 진짜 이 조정면 쪽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조정면에서 좋은 의견을 좋은 안을 만들면요 저희가 적극 지원 들어갈게요. 그래서 자꾸 이제 문화산 자꾸 얘기하는데 문화산 축제라고 해서 문화산 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색다르게 새롭게 접근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면은 정말 저희가 군에서 적극 지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의장님 최동현 의장님이나 양재성 의원님, 우리 이진호 의원님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강현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라 한번 잘 만들어 주세요. 한번 해내죠 뭐. 다른 그 주민이 된 지 약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내기 주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고 이제 군수님의 의견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와 보니까 지역이 서울을 상대로 이제 지역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꺼내는 카드가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가평에다가 적용시켜 보면 이것도 많이 됩니다. 가평 음내가 좀 살아나는 편이고 조정면 상면은 이렇게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고 학생들도 사실 빠져나갑니다. 또 특히 가평에 이제 자해하고 위편한 세상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제가 아는 바로는 초등학교에서 이게 적지 않은 숫자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이 모든 면들이 탄탄하게 제대로 쓸 때 가평읍도 가평군 전체도 탄탄하게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정면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시설 투자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이 있지만은 교육청과 구청이 힘을 합쳐서
학교를 살리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단적인 예로 지금 이제 조정 중고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아침에 지인도를 이렇게 등굣길을 통해 학교로 오는데 등굣길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큰 소리 치지 않으면 이렇게 도로로 내려와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이제 열악한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쏠림 현상은 가평 읍내로의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조정 중고에 대한 그런 뭐 예산 지원이라든지 뭐 행정적인 지원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평 중고 동문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의견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정 중고등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있어요. 조정 학교니까 학교 거다. 그리고 공부대 옆에 있으면 공부대는 공부대 거다. 행정이 끼어들어가지 못했는데 조정 중고등학교 방음벽 설치나 방음창 그리고 학교 시설 개선을 이 행정이 끼어들어갖고 군으로서 힘들어서 도의 힘을 받아갖고 제가 그 일을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듯이 저희 군이 학교라고 해서 전혀 이렇게 방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조정중고등학교 환경 개선할 때 도지사의 힘을 빌렸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많은 부담을 해주고 또 교육청에서도 도교육감 쪽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군에서는 경기도에서 많이 지원해서 많이 개선됐는데 지금 하셨던 말씀 저희 절대로 어린이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3일 전에 인태희 교육관님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을 같이 만났어요. 오천 같이 하면서 가평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천 특구 관계를 조금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우리 가평이 참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참여하면서 환경 개선 이런 거 좀 같이 풀어서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 그 교육청 교육관계 교육부 소관이라고 해서 아주 방관하지 않고요. 저희가 깊이 관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교육 쪽에 예산 지원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 비단 선생님 자꾸 건의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또 가평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이 포함되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인구 유입이 효과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데 꼭 이게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군수님, 도의원님, 군의장님, 의원들이 좀 힘써서 같이 한 박자 맞춰서 이렇게 일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의를 들어간 회장 양경석이고요. 임강현 도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여기 가평은 동문회가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4개 권역 동문회장님들을 만나보면서 우리 이 조정 동문회는 왜 학생들이 줄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교장 선생님한테 문의를 했어요. 우리 그 조정 중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오시면 제일 처음에 신입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입 선생님들이 오실 때 차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다 합니다. 차가 없는 분들은 여기 선생님들 기숙사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그 기숙사가 굉장히 40년이 돼서 노후화가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생활 공간이 절대로 부족을 해서 한 1년이나 2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아서 간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학생을 위하고 학교를 위한다면 이게 개선되지 않나. 제가 가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노후가 됐나. 심지어는 지금 난방이 잘 안 돼서 좀 추운 데서 지금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추워서 그거는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펴서 선생님들이 알레르기를 못 이기고 또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을 신청을 해서 간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도현 임광혁 군수님하고 서태웅 군수님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최소한의 선생님들 기숙사 문제만큼은 해결해서 그 선생님들 여기에 장기 복무를 해서 애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해야지 우리 학생이 빠져나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다 계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다 가평으로 나가지고 있죠. 그게 왜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문제인데 여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가평이나 또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계속 한 학생을 가지고 몇 년을 계속 교육을 가르친다면은 그 학생이 더 여기 나와서 여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으로는 선생님만큼 그 기숙사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방입니다. 네, 군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번에 아마 우리 바리설기운동 협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바리설기 조정면 회원들이 지금 저를 비롯해서 30명이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들께서 봉사활동으로 매년 봄 4월하고 9월 10월 해가지고 두 번 그 운암산 등산로를 저희가 이제 산지 정화내지는 그 청소 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에 그 출렁다리가 이제 새로 이제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출렁다리는 아주 잘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3번은 올라가 봤는데 그 주변에 저 친화적인 인공적인 게 너무 많이 띄고 또 이 배수로를 이제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자루 포대를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새 거로 돼가지고 이제 뻣뻣해서 좀 보기 좀 괜찮다는 게 아니라 좀 너무 인공이 좀 가미돼서 있고 또 좀 몇 달 지나서 또 올라가 보니까 낡아가지고 완전히 터져가지고 더 보기 싫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대로 좀 자연 친화적인 그 면을 좀 보강을 해서 예산을 좀 가감하게 들여서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더 유명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있으려니까 우리가 날짜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 바로살기 여기 조정면 그 결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임원들 해가지고 한 10분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오늘 군수님께 건의할 사항을 제가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어느 회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번에 아마 양재성 그 의원께서 아마 의견을 낸 거하고 제가 일치가 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 어린이들 퀴즈 그래서 여름하고 이런 뭐 봄, 가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린이날도 겹치고 그럴 때 행사장 놓으면 저 비근한 일로 제가 연천군은 내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연천군은 그렇게 잘 돼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하는데 퀴즈 어린이들 활동할 수 있는 그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서울시청에 그 아이스 링크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보통 잔디 있다가 겨울에는 아이스 링크 만들고 해가지고 서울 시민이 많이 이용하듯이 저 체육관 보면 저기 그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수대 주변을 무슨 키즈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 복합적인 시설을 뭐 물 이게 뭐라 그래 그 저기 여름에 그 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보강해서 이제 지역 어린이들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물론 조정면뿐이 아니라 가평군 전체 아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린이를 위한 그 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좀 제가 또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아까 저기 노인회장님이 말씀한 것에 의견을 제가 아주 동감 중에서도 거듭 동감하는 사항인데 그 미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공무원들 저기 뭐 과장님, 국장님들 계시지만 좀 거시적으로 봐서 좀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자하고 멀리 보고 좀 이렇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우리 가평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작에 여기에 들어서서 적경지역 지정을 받아서 뭐 국민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세제 혜택보다도 이 예산 지원이 엄청나요. 적경지역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적경지역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곡차곡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건의를 작년에 4월 달인가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가평군 말이 맞다라고 어느새 인정이 돼갖고 걔네가 그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용역을 작년 12월 달에 맞춰서 행안부에 제출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안부의 자체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평이 지정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목표는 기재부고 또 두 번째 목표는 기적경지역에 지정된 인근 시군들이 11개 시군이 우리가 들어가는 걸 반대를 해요. 예. 자기네 실링이 줄을까봐. 그러니까 거기를 안 건들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재부를 좀 잘 설득해갖고 그래서 통과를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우리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조용히 빠른 시간 내에 연명으로 설명받아서 진짜 가평 국민의 간절한 마음, 조정면민의 간절한 마음을 빨리 행안부하고 청와대에 놓아야 돼요. 그 시기가 지금 안 건들고 있는데 딱 시작되면은 정말 도와주셔야 돼. 이게 가평군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라. 그 예산 지원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적경지역에 있는 애들은 80%를 국가에서 내줘요. 근데 우리는 50% 매칭을 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 이 예산 관계만 봐도 엄청나요. 그 외에 세제 혜택이라는 새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부분. 또 윤석열 정부는 적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막 법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얼른 껴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해서든 적경지역 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응원 보내주시고 이게 진짜 숨가쁘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저희가 기재부 라인이 좀 약해서 만나긴 다 만나는데 그 속초하고 같이 손을 잡은 이유가 강원도 쪽에 기재부 라인이 많아요. 속초 동해 이쪽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이제 행안부는 우리가 이제 많이 좀 맡아서 가고 이제 기재부는 그쪽으로 가서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 잘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같이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당 우리 바르게살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출렁다리 먼저 한번 한 달 안 됐는데 한번 말씀해 주셔서 해당 부서의 지시를 내려갖고 그 담당 팀장은 직원이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보완을 해나갈 거예요. 조금만 겨울이라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조정면에 그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요. 이게 어린이 키즈 놀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설계가 이제 발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진행되면은 요 시설이 분수대 만들어져요. 한 65인가 75 예산은 하고 돼 있어요. 행안부 예산을 받아와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그 주차장 문제 또 같이 거론해 주셨는데 좀 거시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볼게요. 그리고 조정면은 이 조정면 상가가 이제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어요.
하여튼 지정됐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시장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시장답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의장님이 맨날 그래.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답게 아케이드를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할 때 주차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양현석 조정중고등학교 동문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정면의 가장 큰 문제가요, 아파트가 없어요. 지금 한참 건설경기 불었을 때 청평, 설악, 가평, 거점 쪽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조정면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없어요. 여기가 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계 이런 거, 항공대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전임 수기사 사단장님이 최종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해제하는 걸로. 그러면 해제하는 게 이제 나가요. 그래서 지금 6번에 가 있고 국방부에 최종 6번에서 되면은 이제 국방부에서 최종 발표만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고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 조정면이 층수 제한까지 이 군사실구 부분에 묶여 있으면은 12층까지는 되는데 15층도 거의 힘든 그렇게 이렇게 되는 단계예요. 근데 이 사업자들은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20층이 남아야 이윤이 남아요. 그래서 그게 곧 좋은 소식이 조정면에 먼저 벌어질 거고 우리 항공대장님 네. 확실히 응원해 주세요. 네, 믿습니다. 네. 먼저 작년에 제가 올초에 갔었나? 작년에 갔었죠. 작년에 갔을 때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도 좀 응원 좀 부탁드린다 했고, 그래서 수기사 사단장님이 좀 이렇게 이렇게 안 하셨는데 작년 11월달에 아주 시원하게 서명해 주시고 가셔서 제가 다음 주에 명예금면증 드리러 최선 사단장님 근무하러 가요. 그래서 하면은 조정면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숙소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안에 이제 조금씩 진행되는 부분 도현님한테 질문한 거죠? 네, 도현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에 그 신고 가평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기숙사 문제는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곰팡이가 있고 그래서 김영란법 때문에 제가 바로 내릴 수는 없고 교행위원장한테 간곡히 부탁을 해서 14억을 수립을 해서 우리 가평군에 9억을 제가 임의 배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 조정에 2채가 했나요? 그때 한 채가 안 나요? 한 채 했군요. 한 채를 한 이유는 저는 조정에 3채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가로쳐놓고 아파트 가로닫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제가 가평교육청 교육장한테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에 몰아주기 교육 기회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아무튼 간에 조정에 설악은 아파트가 있죠. 그렇지만 조정에 국한된 선생님 기숙사, 특히 좋은 선생님이 좋은 어린이나 학생을 가리키는 것은 훌륭한 선생님이 꼭 서울대를 나와야 훌륭한 선생님은 아니거든요. 그 선생님이 갈고 닦은 오랜 동안의 경험이 세계의 지도자를 키워낼 수 있는 선생님인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양영석 회장님 말씀대로 선생님이 왔다가 가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아이들도 가슴이 찢어지고 잊고 싶었던 선생님도 울고 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정했던 9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감을 표명했는데 음내에 아파트하고 천평의 아파트 부분으로 2채 그래서 여기 한 채가 됐죠. 조정면에 사실 부족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도의원으로서 내년도에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말씀 나온 김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발전 특구지역 부분이 단장님이 긍정적으로 또 여기 또 의장님이 계신데 7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교육청에 저번 달에 제가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단장님이 10억을 약속을 긍정적으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아무튼 의장님까지 군의회까지 이렇게 된다면 100억 가까이 가평군의 교육발전 특구 지역으로 집중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선생님 기숙사 부분은 좀 더 단계별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김에 어린이 놀이터는 군 집행부에서 요구해갖고 작년에 제가 18억을 드린 적이 있고 그것이 총 80억인가 70억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지만 실시 설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일 추진과 실시 설계가 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여기 조정과 청평면에 양군데서 어린이 키즈 좀 더 우리가 서울 시내 아주 고급 아파트에 존재하는 그런 놀이터 개념이 설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적경지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경지역은 먼저 본회의 때 본의원이 도지사 책무를 규정을 하고 도지사 김동연 지사께서 가평군 적경지역은 지역 국회의원님은 솔직히 나중에 알았고 우리 존경하는 서태원 교수님께서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발굴해낸 대단히 소중한 의제다. 이 부분이 경기도 도지사가 책무를 갖고 어떤 사항이 되더라도 가평군이 우리 서태원 교수님의 그 발행과 같이 이것이 임기 내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분 발언을 통해서 책무 규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우리 박정강 바르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우리 보링센터 우리 양규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되고 기필코 소관 도의원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태영 군수님과 또 우리 동료 의원이나 다름없는 우리 최정영 의장님과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정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들여놓으면은 한꺼번에 얘기하는 성질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예, 님은 이준호 의원님, 도의원님 다 진짜 많이 써주셨어요. 다 같이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양재선 의원님한테 계속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렇게 도와달라 왕기 주문다듯이 일 다 같이 푸는 거고 또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조정면의 지도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야지 따로따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거나 해주시면 이제 후속적으로 지원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를 이제 토지를 구입해서 가평까지 조성을 시켜도 이제 소유권 구입 대책 후로 이제 시설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그런 대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좀 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200이 동호천도로 개선 이제 진행 과정을 이제 좀 듣고 싶고요. 거기에 이제 그 위에 이제 동네 사시는 분들이 이제 가구수가 꽤 많은데 이제 상수도가 그 동의가 안 돼서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예요. 거기가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 과정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장님들이 여러 사람들 말씀드릴게요. 그 이장님들이 이제 지금 그 일을 보시면서 이제 정한 게 뭐냐면 그 이제 포장이 돼 있는데 더 쉬우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이제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그전에는 그 사용 성장서 없이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관에서 이제 그 토지 사용 허가를 이제 받으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안 해주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 사업으로 한결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수관입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 매니저, 시장생인 매니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근무를 해야 되고 사무실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현재 사무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대로 먼저 사무실을 하나 해주시면 저희도 그 조정시장 상면을 열심히 해서 한번 멋지게 바꿔보겠습니다. 사무실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포함해서 우리 지역기관 단체장님들께서
학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조정문화의 집 그러니까 늘 해랑 방과후 지원센터라는 조정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오후에 애들 수업 끝나고 4시부터 뭐 9시 이렇게까지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이에요. 근데 개인 택시부 옆에 있는 곳. 근데 그 조정문화의 집에서 몇 번 이제 회의를 할 때 보니까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교수님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7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먹고 차 운행을 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차가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고차 같은 차 한 대 가지고 계속 운행을 2시간 동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멀리 사는 마일리나 대보리 이런 아이들은 거의 2시간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 차 한 대를 운행을 이제 가까운 데 다 돌다가 또 운전기사 분도 한 분이시고 또 거기 딱 한 게 뭐냐면 거기 선생님들이 그 운행하는 차를 타고 2시간을 같이 다 도시더라고요. 아주 젊은 여선생님들이신데 그래서 그 식사도 잘 못하고 제가 그래서 초과 근무는 하냐 그랬더니 그 초분이 넘친대요. 매일 아이들을 늦게까지 그 차 한 대 가지고 여기저기 운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 대만 더 있고 그 기사님이 한 분 더 계시면 아이들을 좀 분산해서 나눠서 이렇게 운행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선생님도 좀 안타까웠고 아이들도 그 운행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한 9시까지 그 빈 교실에서 한 2~3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0명 정도 되고 중고등학생 애들 한 거의 10몇 명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교수님 돈을 예산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차 한 대랑 기사님 그 월급 정도만 해주시면 아이들이 편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조금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보조금이 한계가 있어서 근데 우리가 가평군이 농업인들이 좀 많이 계셔서 농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큰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정부 예산은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대폭 줄었어요. 지원 자체가 줄었는데 저희 가평군은 그래도 의원님, 의장님, 의원님 다 같이 움직여 주셔서 그나마 조금 버텨가고 있는데 딴 데는 다 스톱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하여튼 요거 청년농민 지원에 대해서는 더 이제 지원을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농어촌도로 201호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이게 5개년 도로 건설 계획이 있제 이게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21년도에 22년도 그러면 얘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님 2025선 말씀하신 거지. 202호선 산달라기 마을 말씀하신 거죠. 현재 지금 설계는 완료했고요. 금년도 보상 추진 중에 할 계획이고 현재 보상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현재 한 10억 원 예상으로 지금 2024년도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향후 10억 5천만 원을 더 확보해서 총액 30억 원으로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수사수 소령 이경입니다. 농어촌도로가 개설되면 그때 맞춰가지고 상수도관로도 같이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거기를 파라다이스 마을 쪽까지 가는 거를 검토를 했다가 토지 동의가 안 돼가지고 관로 공사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로 토지가 보상이 되면 농어촌도로 부진행이나 상수도관을 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환 회장님, 이번에 매니저 공모 사업에 조정면 재래시장이 당첨이 됐어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사무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하여튼 요건 한번 건강하라 한번 들어가는 검토를. 공간은 있으세요? 공간은 어떻게 볼 공간? 현재 컨테이너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니저하고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네. 매니저하고 이제 활발히 결론을 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뭐 잠시 한번 회장하고요. 한번 좋은 거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조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조정문화행식 가게 운영하게 계셨는데 요거 한번 관련 부서 보고 나가서 실태 좀 파악해 보라 그럴게요. 해서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좋은 개선 방안을 찾아서 개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37번 국도 덕현리 IT 설치가 무산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상면, 조정면 위원장님들을 필두로 해서 추진위원장님들을 필두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저희 조정위원님들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 아파트가 자꾸만 청평에 있는 전 병원, 국립병원 부지로 간다라는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나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사실은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가평으로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또 국민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지어진다고 하면 이런 면민들은 조금 타격이 많이 클 것 같아서 조정면에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작년에 보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체육대회 같은 것이 조정면에서 많이 치러지지를 않았어요. 다른 해외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조정면에 좀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박영선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제가 또 공무원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인사 발령 내주실 때 물론 다른 쪽 전부 다 좋은 인재들 많이 받고 싶겠지만 우리 조정면 장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조금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 써주셔서 우리 교수님 좋은 인재들 적극적이고 그리고 행정 능력이 좋은 직원들, 지금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오해해서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 조금 더 경험 있고 또 적극적인 우리 직원들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회장 신학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작년에 군수님 면담 할 때도 나왔어요. 저희 조정면 분야의 주방 그거 좀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약속드려가지고 견적까지 다 내셨거든요. 근데 저희 회장님들이 다 이제 보수 확장 공사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거 아직도 안 됐어요? 지금 제가 엊그저께 문을 열어봤는데 오물이 이렇게 위로 역류가 돼가지고 물도 가득 지금 차 있어요. 지금 주방이 엉망이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올해는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청순 그래서 면 분야회장님 항상 봉사활동 많이 해주시고 지역을 밝게 이끌어 주셨는데 죄송해요. 난 그거 됐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작년에 견적을 다 내셔가지고 네. 작년에 대해 해주실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래서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안 된 건지 모르겠네요. 됐는 줄 알았어요. 한책경과에서 지원이 어렵고 왜냐면 그 보도 정책이기 때문에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시설로 시설 개선하면은 항상 뭐 그렇게 저희 작년에 저희도 뭐 예산이 없어. 그럼 저 자체행정과장. 네. 아니 이게 과에서 청사 시설이잖아. 그게 지금 새마을에서 관리하는 거에서 지금 그거로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정면에서 재배정 요청을 하면 재배정 요청을 하고 저희가 직접 그 재산 관리 이쪽이 아니어서 우리 분시설인데 생활에 잠시 쓰는 것뿐이지. 사용하는 부분이 그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정면에서 재배정 요청을 하면 그렇게 내려주는 거로 해야지 저희가 시설을 직접 설치해 주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지금 조정면만 없어.
지금 오물이 역류가 돼 있어가지고 의료관이 지정으로 올라왔어요. 그거를요. 이게 지금 우리 저기 관사 설치해야 되지 않으면 저기 방안을 자체 얘기할게요.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아주 죄송해요.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 어려워. 여기 휴게과에 청사 관리 예산이라고 그러고 있으면요. 뭐해서 시설 개선 그리고 기관실 문 여성 의용 소방 매다니시면서 경기도까지 알고 계시죠? 4가지 계시는데 3가지만 답변드리고 1가지는 유보를 좀 할게요. 인사 문제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정면의 도체적 문제는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안을 잡아가지고 조정면에 유치할 수 있는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했는데 도에서 올 6월이나 7월 때 도체육대에서 와서 걔네들이 다시 계획을 짜요. 그때 조정면에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네. 실제 이 도체전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게 갈평군 체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돼서 개선하고 운영도 경기도 체육회에서 나서서 거의 문제예요. 근데 저희가 그 6개월 전에 많이 분산시켰거든요. 의견도. 근데 조정면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니까 한 달에 더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기사 아파트 문제는 뭐 한가랑 막 여러 소문이 나요. 이제 제가 이 얘기 때서도 몇 가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수기사가 뭐 아파트를 뭐 포천 1등으로 옮긴다. 저 청평으로 나간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기사는 이 간사 몇 개 제쳐갖고 되질 않아요. 전 군을 간부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대가 필요한데 아파트 층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모든 초점을 조정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초점은 단순하게 뭐 돌 하나 깔아주고 뭐 어떤 거 뭐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계속 매달렸던 거고 우리 군의 의장님, 의원님, 도인 아무튼 했던 건데 못 가요.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 그런다면 이제 사장관여가 난리가 나죠. 근데 수기사 쪽에서는 지금 여기가 여기 해제하는데 어디다 다 못 채우니까 일부를 뭐 일동은 엄두도 못 내게 저희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주 보니까 사장관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정말 가평에 지역 주민을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도와달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뭐 넘어가는 부분은 저도 뭐 전혀 청평 쪽으로 지금 오구병원 쪽으로 일부 원래 전체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일부 그렇게 얘기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오구병원 부지를 저희 군에서 살라 그래요. 살라 그러는데 국방부에서 약간 이제 오케이 좀 했는데 일부는 물로도 옮길 생각을 수기사에서 갖고 있어요. 근데 수기사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국방시설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시설단 지금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빨리 돼야 조정면이 쓸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그분들 수기사 그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보관 갖고 있는데 괜히 딴 얘기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유언부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평군민이 가장 좀 안타까워하는 게 이게 심성이 참 곱고 이 백지장 하얀 종이처럼 가평군민들이 맑아서 작은 흙먼지에도 막 이렇게 그래요. 흔들려요. 근데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같이 힘을 마서 수기사가 조정면에 있으니까 조정면에 그렇다고 조정면에 마냥 어거지로 뭐 다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세대 정도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 민간 아파트가 또 이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 그게 안 되면은 조정면 흘리 시내나 조정면 상가 이쪽은 무너져요. 근데 그거 우리 양재호 우리 그 대장님
항상 응원해 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그것도 저 양재훈 대장님은 과거에도 가평서 여기 현리서 살았고 애기도 여기서 키우셨다는 분이시라 응원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현리가 그게 먼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모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움직였던 부분이니까 IC 문제는 뭐 나중에 하죠. 그거 지금 얘기해야 한참 걸리고 그 어떻게 진행되냐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래요. 근데 저희 군의 입장은 애초부터 그랬었고 변함이 없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저희가 한다면 저희 뜻대로 한다고는 해죠. 근데 저희 군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어요. 근데 결정은 거기서 내리는 거라죠. 그리고 IC 문제는 추후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면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죠. 다 궁금해. 시간이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기 네.